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천연염색에 대해서 그리고 천연염색의 그 염색의 개념, 정의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가장 기초적이긴 하나 이 부분이 실제 우리가 지금 천연염색을 하시는 분들에서 전공정을 그렇게 인지를 하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없는 걸 봐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화학염료를 염색하실 때 그 전공정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전공정 프로세스를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제가 항상 그 강의를 하고 수업을 할 때 먼저 질문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천연염료가 수용성일까요? 불용성일까요?를 좀 물어봐요. 그러고 나서 염색이라는 것은 과연 뭐냐? 그렇게 했을 때 대부분의 대답이 물들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실제 천연염색은 산업 분야로 우리가 봤을 때 기초 정밀화학 그 분야입니다. 그럼 이 기초 정밀화학 분야는 중요한 것은 계측과 정확한 계량 이 기본이 되는데 우리가 염색하실 때 보면은 대부분의 피해물 몇 그램에 매염제 몇 그램, 색소 몇 그램, 그리고 일정한 비율, 그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는 그런 모든 일련의 그 행위 그런 것들이 기초정밀화학 분야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염색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크게 나눠서 세 가지 공정 중에서 가장 시간이 짧고 가장 간단한 부분이 염색이에요. 염색 공정인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전공정을 제가 지금 그 칠판에다가 써볼 테니까 유심히 보고 다시 또 설명을 단계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염색의 전체 공정은 제가 여기에 써놨듯이 이 기준은 가장 많이 우리가 실용적으로 많이 쓰는 몇 리터 또는 몇 무건 기준으로 전체 염색 공정을 제가 지금 기술을 해놨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염색을 하고자 하는 그 피해물은 대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자체적으로 구입을 하셔가지고 염색을 실시하게 되는데 그때의 그 피해물이 여러분들이 염색물에다가 그대로 담글 수 있는 그 전에는 지금 현재 생지에서 실을 뽑아가지고 방적을 하고 그리고 실로 방적을 하기 위해서 우분 같은 경우는 앞바닥에 힘을 주기 위해 가지고 유제 호제를 바르고 이걸 이제 전문적으로 사이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니트 같은 경우는 편집을 하고 그리고 우분 같은 경우는 이 호제 유제를 호발 또 벗겨내고 그러고 나서 정렬 그리고 광택이나 부드러운 터치를 주기 위해서 실계 가공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표백을 브리칭을 합니다. 여기까지의 일련의 전체 과정을 전체리 공정이라고 합니다. 전체리 공정이고 요 표백까지가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직접 원단을 사오거나 반제품을 사가지고 염색 행위를 하는 그 시점 이 전체가 이제 염색 공정입니다. 그럼 염색 공정은 크게 침염이 있고 그 다음에 프린팅 나염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해서 염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지금 전염색 하시는 분들이 이 모든 그 전체리 공정이 되어 있는 피해물을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하셔가지고 염제를 녹인 그 염액의 물에 염색을 하고 프린팅을 하는 바로 여기부터 시작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리고 이제 침염을 하고 나염 프린팅을 했을 때 그 후 공정 위에서 그래서 요 두 부분을
염색 공정을 하고 난 후에 쇼핑, 고착, 마무리 요걸 후공정입니다. 기준은 지금 현재 화학염료 염색 몇 리터 우번 기준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전체 공정을 설명을 했는데 이 공정 자체가 그러면은 천연 염색을 하실 때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천연 염색도 화학 염색에 못지않게 염색이라는 공정을 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러면은 침염을 할 것인지 나의 프린팅을 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 염색 공정만 해서 마무리 수세를 몇 번 하고 마무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장 큰 걱정이 뭐냐? 물 빠짐이죠. 염색을 끝내고 말리고 탈수하고 건조하고 열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물 빠짐이 발생이 되고 하는 것들이 가장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세탁 후 물 빠짐, 천연 염색은 왜 이럴까? 근데 실질적으로 화학염료 염색도 이 후공정 마무리를 안 해주면 화학염색도 마찬가지로 물 빠져요. 물 빠지는데 이것을 피니시까지 끝까지 후공정 마무리까지 해주시면은 천연 염색이라 하더라도 물이 안 빠집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이걸 뭘로 계속 이런 식으로 물 빠짐을 방지하려고 해왔다면 계속 피해물에 여러분들이 구입하신 이 피해물에 직접적으로 염색만 했을 뿐이지 전처리 공정도 직접 안 해보셨고 후처리 공정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단순히 생물에다가 예병물에다가 피해물을 염색을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물은 드니까 그래서 거기서 수세하고 건조하고 이게 끝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물이 빠지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천연염료하고 화학염료하고 염색의 그 공정은 대부분 일치하는데 중요한 것은 화학염료에서는 고착 처리, 이 고착 처리 그리고 쇼핑 처리 반드시 해줘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화학염료에서는 고착 처리를 쇼핑을 끝내고 후공정에서 고착 처리를 해줘야 물이 안 빠지고 그 다음에 쇼핑 후 그 다음에 고착 처리를 해주는 것은 계량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천연 염색을 하시는 분들에서는 많은 분들이 아직도 물론 뭐 그전에 어디에선가 또 강의를 듣고 수업을 하신 분들은 이미 쇼핑 처리나 후공정까지 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이 후처리 공정 그리고 전처리 공정을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원단을 피해물을 구입을 반제품을 원단을 사거나 반제품을 사거나 하실 때 어디에서 어떻게 구입을 하신지는 각자의 판단에서 하겠지만도 워싱된 정면 표백된 또 워싱된 이런 반제품이나 원단들은 생지 원단보다도 좀 더 비쌀 거예요. 그렇지만도 한 번 더 염색 그 원단을 염색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게 있어요. 제일 먼저 염색을 할 때 여러분들이 피해물을 섭유를 시키죠. 섭유를 시켜주는 주 목적이 뭐예요? 섭유를 시켜주는 주 목적은 한 번 더 이물질을 제거한다거나 오염된 것을 제거해준다거나 이런 생리에서 이런 전체 공정을 쭉 거칠 동안에 원단 특히 면 리터 같은 경우는 섬유소 코어 사이즈가 커요. 그러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공기 중에 노출이 돼서 우리가 몇 리터 또는 우번 원단이 여러분들 손에 가서 반제품이든 원단으로 갔을 때
정년이 됐든 표백이 오신이 됐든 간에 그 원단을 섬유시켜주는 이유는 면이나 이런 원단의 그 피해물에 들어가 있는 공기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원단들을 처음에 섬유시킬 때 꾹 눌러서 해보면은 거품이 올라오잖아요. 물거품이 올라오는 그게 뭐냐면 공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 공기가 빠지고 그 속에는 물이 대신 들어가서 완전히 공기를 제거해주고,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염색을 하기 전에 먼저 섬유를 시켜보면 특히 면 섬유 같은 경우는 자꾸 그 손으로 물에다가 침식을 시켜줘도 자꾸 면 섬유는 자꾸 떠올라요. 그게 뭐냐 하면은 공기가 아직도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공기를 완전히 제거를 해주는 행위로서 섬유를 해주는데, 그래서 섬유를 해주는 목적이에요. 자연히 공기가 빠지면 그 자리에는 염액이 좀 더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섬유 침적을 해주는 목적이 공기를 빼주는, 원단의 피해물에 공기를 빼줘야 돼요. 그 예로 우리가 그 잉크젯 프린터도 공기가 차 있으면은,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 가서 영양제를 받더라도 간호사들이 주사기에 우리가 이제 몸에 일단 주사를 하기 전에 링겔로병에 이제 그 공기를 제거해 주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원단들도 우선 침적을 시켜주는 주목적은 공기를 제거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색깔을 얻기 위해서 염액이 소실됨이 없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붙들어서 우선 그래서 전체적 공정에서 행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염색을 아무리 조심스럽고 정성을 들이고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했지만도 얼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거절하고 크게 참못할 게 없이 염색을 했는데 어떤 날에는 얼룩이 생기고 어떤 날에는 그 반대로 잘 나오고 했는데, 그 현상들을 먼저 우선 염액 물에다가 원단을 넣고 염색 행위는 상당히 시간을 잡습니다. 전체 전 공정을 두고 볼 때. 그런데 거기에서 먼저 워싱된 염색 원단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선 원단을 써.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정렬 표명을 해요. 정렬 표명. 그럼 실제 가공도 하고 우먼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반제를 사왔던 원단을 샀던 그것들이 정렬 표백되고 와싱이 된 거라 해서 가격을 좀 더 비싸게 샀대. 그러면 그것들을 우선 집에 와가지고 이런 정면이나 표백이나 실계질 가공할 때 이런 약재들이 아직도 다 안 빠지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정성 들여서 염색을 하신다 하더라도 원인 모를 얼룩이 생기게 되는 원인 제공이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원단을 우선 와싱된 원단을 사오시면 여러분들이 먼저 섬유를 시키면서 충분히 격렬하게 교반을 시켜보세요. 그 교반을 막 손으로 했을 때 거기에서 거품이 많이 난다. 거품이 많이 나면 아직도 비록 정렬 표백이 됐고 워싱이 된 원단이라 하더라도 이런 약재들, 약품들이 아직도 그 원단에 남아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없애주지 않고 바로 염색을 들어가게 되면 정말 우리 남아서는 원인 모를 얼룩이 생기는데 그 원인이 있다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비록 생지 원단은 정렬 표백을 반드시 해야 되겠지만도 그것들이 다 정렬 표백이 된 원단들을 구입을 하셔서 서면 침직할 때 반드시 그냥 물에만 담가두지 말고 원단 서면 침직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격하게 교반을 하셔가지고 거품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그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만약에 거품이 많이 났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없애주냐? 우선 산칠이 공정도 있겠지만 우선은 뜨거운 물로 계속 이렇게 그 거품을 없애주고, 그리고 생물을 다시 한번 수세하고 난 뒤에 확인을 하시고 이제 거품이 없어지는 걸 확인하시고, 그 약재들이 없어지는 그거는
거품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거품은 금방 꺼져요. 그렇지만 약품이 계속 남아있는 것들은 거품이 잘 안 꺼집니다. 그럼 그럴 때는 한 번 더 조금 더 뜨거운 물에다가 안 그러면 그냥 정상적인 상온의 물에서도 여러 번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헹궈준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고 난 후 이제 염색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염색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 공정 전체 공정, 염색 공정, 후 공정 여기에 이 세 공정을 볼 때 사실 염색 공정에서 시간이 가장 짧아요. 그러면은 염색 공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잠깐만 제가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염색할 때 우선적으로 뭘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염색에서는 우선 필요한 게 염료, 농도, 필름. 가장 기본적인 사고로 필요한 것들이 염료가 있어야 되고 염색을 하기 위한 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지금 진하게 할 것인지 연하게 할 것인지 중간 정도로 할 것인지 그걸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피혁물 소재는 어떤 걸로 할 것인지 그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것들은 염색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원재료인데 가장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다 이거 준비는 아주 잘해요. 그렇지만도 가장 결정적으로 본인이 지금 현재 염색을 해서 입고 있고 손수건이든 스카프든 머플러든 원단이든 모든 소재, 소품들도 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농도예요. 본인이 몇 프로 정도 염색을 했는지 물어보면은 그 염색 농도를 몰라요. 화학염료에서는 이게 왜 그 기초정밀 화학 분자라고 생각하시냐면은 상당히 농도 부분에서 모든 것들이 결정이 돼요. 이 농도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전염제 하시는 분들은 보통 진하게 중간 정도 연하게 염색 농도를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하시는데 이걸 정상적인 화학염료 기준으로 얘기할 때는 이걸 농색이라고 해요. 농색, 중색, 담색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러면은 이 농색, 중색, 담색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농도라고 하는 것은 진하게 중간 정도 연하게 이렇게 표현하지만도 실제 전문적으로는 농색, 중색, 담색인데 그럼 수치적으로 이 농도가 몇 프로인지를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화학염료에서 전 국제적으로 이게 색 농도를 표현을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렇지만도 진하게 중간도 연하게 하면 우리가 지금 전염색 하시는 분들만 서로 주고받는 용어지 실질적으로 통일이 잘 안 돼요. 그럼 농도랑 지금 농색일 때 진하게 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통 5% 정도 그리고 중간 정도는 3% 정도 연하게는 1%나 1% 이하 정확한 수치가 1, 3, 5% 이렇게 나오고 실제 그 염색에 있어서는 빌드업성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결정적으로 천연염료하고 화학염료하고 염색에서
다른 점이 이 빌드업성을 체크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빌드업성은 뭐냐 하면은 염색 농도별로 정확하게 색 표현이 어느 정도 시각적으로 표시가 나는 그 정도를 간단히 설명하면 빌드업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화학염료는 실질적으로 1%, 3%, 5%면 1% 염색한 것보다 3%가 3배 정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1%가 1%보다 3%는 3배 정도 더 진하니까 정확하게 3배 정도의 농도가 올라와요. 그리고 1%에 비해서 5%는 5배 정도의 농도 차를 우리 눈으로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천연색소는 그렇지가 못해요. 왜냐하면 천연색소는 우선 천연색소하고 화학색소의 생성 과정이 달라요. 화학색소는 소재에 따라서 전문적으로 분자 설계를 해서 화학 합성을 하는 거고, 천연색소는 우리가 자연에서 그대로 얻은 거예요. 얻었기 때문에 이 색소를 그대로 우리가 만들 수는 없죠. 만들 수는 없지만도 이미 추출, 용출, 우리가 열수 추출, 알코올 추출로 해서 또 분말이든 펠렛이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가 염색에 사용할 그 색소를 빼냈을 때 그 색소의 약간 농도를 지금 현재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이 염색할 때 본인이 염색을 만약에 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막연하게 지금은 대부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도 피해물에 대해서 막 20%, 뭐 30% 이렇게 예배를 놓고 하는 것은 실제 화학연료를 하는 입장에서 또 대량 생산해서 산업적으로 볼 때 그거는 전혀 맞는 소리가 아니다. 보통 우리가 오다를 진행하고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바이어나 우리가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옷이나 모든 그 소비자들이 천연염색이든 화학염색이든 색깔을 띠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농도가 있어야 되는데, 염료 자체의 농도도 있어야 되겠지만도 염색을 할 때 그 염색을 몇 프로 정도 염색을 했느냐도 아주 중요한데, 사실은 그 개념을 잘 모르고 있다. 피해물 무게 대비 염액을 뭐 1대1, 그럼 피해물 무게가 100g이면 염액도 100g. 이걸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고, 그리고 경제성으로 따지고 봤을 때도 가성비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염색업체는 한 군데도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1, 3, 5% 정도 염색 농도를 진행하고 있고, 우리 그 천연염료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실질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통 진하게 염색한다, 중간 정도 한다, 연하게 하는 걸 농색, 중색, 담색을 하는데, 그럼 이 농색은 실제 염색 농도는 5% 정도, 중색은 3%, 그 다음에 담색은 1% 이하 또는 1%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농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우리 교실에 또는 수업하는 장소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보통 일반 사람들 기준으로 농도를 계산할 때는 그냥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느냐, 퍼센트 농도, 퍼센트 농도로서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농도도 부피 분율, 무게 비율, 통상적으로 이렇게 부피 분율, 무게 비율 이런 식으로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 반면에 실제 저희가 천연염제 색소를 추출을 해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UV 스펙트로메타, 그리고 비중, 이런 걸로 우리가 교차적으로 해서 정확한 농도를 측정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염료 농도가 정확하게 염료 농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이 염료 농도가 가장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고 난 후에 이제는 피연물,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는 염색 농도를 진하게 할 것인지 중간 정도로 할 것인지 연하게 할 것인지에 대비해서 이제는 1% 염색을 할 것인지 농도, 본인이 염색을 하고자 하는 진하게의 정도, 그걸 농도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부피 분율이나 무게 분율, 이걸 통칭해서 퍼센트 농도로 여러분들이 1%, 4%, 5%, 2% 또는 0.5%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농도를 우선 알아야 돼요. 근데 농도는 어차피 비례적으로 여러분들이, 물론 그것도 틀렸다고는 얘기는 안 하겠지만도 너무 많은 염액을 쓴다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가장 기초적으로 이례적으로 염료 농도가 결정해지고, 그 다음에 본인이 염색하고자 하는 농도들이 이렇게 결정이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런 가장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그리고 계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염색 산업이 정밀 화학 산업의 분야로 들어간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도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욕비예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염색을 할 때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물의 총량, 물의 양, 이게 욕비라고. 천연염제는 근본적으로 실질적으로 친수기가 많이 쌓여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완전히 수용화되지 않는 수용적 염료가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그렇지만 화학염료는 소재에 따라서 정확하게 폴리에스테르는 분산 염료, 그리고 면에는 반응성 염료,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완전 수용적 염료인데, 지금 현재 화학염료는 욕비가 실제에서 생산되는 욕비가 1:5에서 1:10 정도. 그에 비해서 천연염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욕비가 1:20에서 많게는 1:100, 200 정도. 아예 그리고 욕비의 개념이 없다. 그냥 모르고 무조건 염색만 진하게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욕비의 개념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천연염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도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 재현성이 잘 안 된다. 그것들은 염제 자체가 제가 볼 때는 크게 잘못된 건 없는데, 여러분들이 매번 염색을 하실 때마다 예전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그만 실수들이 점점 크게 벌어져서 그게 나중에 똑같이 못하니까 재현성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염색을 할 때 어떠한 거라 하더라도 메모를 해가고 기록을 해가면서 아무리 염료 농도가 낮은 농도라 하더라도
예전에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들이 그 기록에 의해서 그 조건을 최단으로 맞춰서 하면은 재연성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염색 공정을 탓하기 전에 또 염제를 탓하기 전에 본인이 염색을 예전에 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마켓이나 일반 소비자들한테 시장에 내놨을 때 거기서 주문이 이런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색깔의 손수건 머플러를 100장을 오다를 받았을 때 소비자가 원하는 게 이거 100장을 똑같은 색으로 해주세요 했을 때 여러분들은 샘플로 줬던 뭐 시제품으로 줬던 그것을 보고 소비자가 사가지고 더 좋아서 좀 더 많은 오다를 주문했을 때 과연 납기 내에 여러분들이 똑같은 색상 농도를 제공해 줄 수 있냐, 그게 제일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잘 안 되죠.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록이라도 좋으니까 설사 그게 틀린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 틀린 방법대로 똑같이 기록을 하셔가지고 해줘야 예전에 사갔던 그 부분의 요구대로 그 색상 그대로 맞춰줄 수 있는 거지. 최대한도로 강하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기록들이 잘 없고 어떻게 보면 우리 천연염색 하시는 분들이 천연염색은 문화가 우리 염색 공정에 같이 곁들여 있기 때문에 놀이 문화로 취미생활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건 아주 좋은 현상이죠. 왜냐하면 젊으신 분들은 우리가 놀거리나 이런 것들이 할 게 많은데 어느 정도의 그 나이 드신 분들은 염색을 하나의 놀이 문화로 그리고 서로의 소통 공간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 지금 그런 뭐 개념이 정확하게 정밀화학산업 분야처럼 정상적인 염색에 신경을 안 쓰고 단순히 자연에서 채취해온 그런 색소가 좋고 그 색깔이 또 좋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염색을 하시다 보니까 실제 우리도 그렇고 뭐 다른 외국도 마찬가지로 천연염색을 해요. 그렇지만도 우리가 그 천연염색이 일반 소비자한테 산업화에 지금 가면 갈수록 이런 식으로 점차 하나의 산업 구도로 잡아갈 수 있는 기초 토대가 마련되려고 하면 우선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무리 이제 정말로 뜻이 있고 이걸로 가지고 어느 특정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염색 공정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세 가지 염색 공정을 최소한도로 이걸 다 통틀어 가지고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이렇게 행해 주는 것이 정상적인 염색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설명을 하려고 이제 이때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크게 이제 전체리 공정, 염색 공정, 후처리 공정.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도 염색 이 전체리 공정, 염색 공정, 후처리 공정을 세 가지를 다 완벽하게 해줘야 비로소 그때 여러분들이 제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상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화학염료는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때 천연염색은 물이 잘 빠지고 화학염료는 물이 안 빠진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 자체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화학염료도 이 세 가지 공정을 정상적으로 처리 안 해주면은 그리고 먼저 염색을 할 때는 사실 이 세 가지 공정 중에서 염색 공정이 어떻게 보면 가장 쉬워요. 왜? 정확한 농도를 맞춰서 욕비를 잡고 거기에 피해물을 넣고 염색 공정을 진행하면 되는데 우선 염색에서 제품, 염색이 잘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전체리 공정에서 소홀함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염색을 하고 난 이후에도 마무리 공정, 후처리 공정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돼요. 화학염료 염색도 마찬가지예요. 염색 공정, 전체리 공정, 염색 공정을 아무리 잘한다 손치더라도 후처리 공정을 마무리를 깔끔하게 안 해주면 화학염료도 마찬가지로 천연염색처럼 물이 많이 빠져요.
그러기 위해서는 후처리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염색을 여러분들이 나염이든 침염 염색을 했든지 간에 후처리 공정을 어떻게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느냐 그걸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강의를 마칠 건데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화학염료를 예를 들어 보면은 면 섬유 위주의 그 방어성 염료도 마찬가지인데 천연염료는 염색을 할 때 쪽을 제외한 나머지 염제에서는 크게 알칼리를 사용을 안 해요. 그렇지만도 화학염료는 기본적으로 소다에 탄산나트륨이죠. 소다에나 소금, 망초 이런 것들을 많이 써요. 그렇지만도 그것들이 염색을 끝났을 때는 그 원단을 만져보면 미끌미끌해요. 그 미끌미끌한 게 뭐냐? 알칼리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연염제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염색 공정, 전처리 공정, 후처리 공정을 그치겠지만도 실질적으로 화학염료 염색하는 것보다는 약품이나 이런 것들을 덜 쓰게 되는데 오롯이 천연염제에서 염색에서 사용하는 것은 매염제가 있어요. 그런데 화학염료도 마찬가지로 매염제를 사용을 안 할 뿐 물론 또 매염제를 사용하는 화학염료도 있어요. 산성매염 이런 그 산성염료도 있겠지만도 후처리 공정을 염색을 하고 난 뒤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여기서 후처리 공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선 염색 공정을 여러분들이 다 마쳤어요. 그러면 이 후처리 공정에서 가장 먼저 공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수세. 염색을 하고 난 뒤에 일반 물로 보통 천연염색으로 하시고 하면은 물이 막 빠진다고 이 수세 공정에서도 물이 많이 빠진다고 하시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렇지만 왜 빠지냐 하면은 이 화학염료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천연염료도 마찬가지인데 수세는 이미 여기에서 일단 염색 공정을 끝나고 난 뒤에 염색 공정은 기본적으로 화학염료도 마찬가지로 최소 90도 이상 90도 이상에서 30분 이상의 고온에서 염색이 진행돼요. 천연염제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그런 기본적인 레시피를 가지고 이런 그 90도 이상의 온도에서 기본적으로 30분 이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난 뒤에 바로 급작스럽게 찬물로 수시하기보다는 점차 온도를 조금씩 낮춰가지고 방냉을 시켜서 온도를 낮춰주고 그러고 수세를 하는데 수세 진행을 해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소핑이라는 공정이 있어요. 이 소핑 공정이라고 이 공정을 안 해주면은 화학염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세탁을 하고 수시할 때 물이 줄줄줄 퍼져요. 이 소핑 공정을 최대한으로 마무리를 잘 해줘야 그리고 소핑젤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잘못 알고 있는데 소핑젤은 주 원료가 팜유 주로 팜유고 그런 것들을 화학적인 공정을 통해서 원래 자연에서 추출되는 이런 그 오일이나 이런 것들은 물의 불용성이에요. 에스테르와 반응을 시켜서 소핑제라는 걸 만들고 있어요. 그럼 이 소핑제에 소핑 공정을 해주는 주 목적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그걸 적어드리겠습니다. 염색을 화학염료도 마찬가지고 천연염제도 마찬가지로 소핑이라는 공정을 반드시 후처리해서 첫 번째로 해줘야 되는데 소핑을 해주는 주 목적 세 가지가 첫 번째
알칼리 제거, 두 번째가 미고착, 색소 분해 제거, 세 번째가 미고착, 색소로 인한 타섬유의 이염이나 오염 방지. 쇼핑을 해주는 주목적 세 가지가 이 세 가지예요. 알칼리 제거, 원단 섬유에 고착이 되지 못한 그 색소를 분해해서 제거해 주는 거. 그리고 그 불에 제거되지 못한 색소로 인한 타섬유의 오염이나 이염되는 걸 방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쇼핑제는 화학염료든 천연염료든 공이 똑같이 해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완성품 제품이나 상품으로 됐을 때 일반 소비자가 사갔을 때 집에서 빨래를 했을 때 세탁기에 여러 가지 색을 옷을 섞어서 염색을 했을 때 물이 안 빠지고 설사 물이 빠져가지고 다른 옷에 색이 또 다른 색이 같이 오염이 되고 그런 현상이 없어집니다. 화학염료도 마찬가지로 그렇겠지만 천연염료는 쇼핑을 더 축소해 줘야 되는데 단지 화학염료의 그 쇼핑의 조건은 그럼 쇼핑을 어떤 식으로 해주냐? 면 섬유일 경우 (100도씨에서) 10분간 끓여줘야 돼요. 푹 썰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그 작용을 해서 물이 안 빠져요. 그런데 천연염제는 대부분 쪽을 제가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쪽 염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 염제에서는 알칼리를 거의 사용을 안 해요. 단순히 매염제만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 화학염료의 그 염색 후 쇼핑 과정은 이 쇼핑 조건을 굳이 따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이제 여기에서 천연염제는 물론 천연염색도 쇼핑을 천연염색 그 쇼핑 조건은 화학염료보다는 더 낮은 온도에서 실질적으로 해도 되지만도 그래도 우리가 미지근한 물 정도에서 쇼핑을 해주는 게 좋아. 찬물보다는 약간 미지근한 물. 시간은 한 10분 정도. 그러면은 중원 정도 40에서 50도씨 정도에서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10분 정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쇼핑이 끝나고 난 뒤에 쇼핑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또 수세를 해요. 수세 그 다음에 이제 탈수 건조 피해물이 작을 때는 바로 다림 열처리 도 좋겠지만도 실제적으로는 텐타에서 엄청나게 고온에서 열처리를 바로 합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전연염제도 마찬가지고 화학염료도 마찬가지고 세탁기에도 물 빠짐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마지막 포인트에서 후 공정에서는 쇼핑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화학염료하고 다르듯이 면 섬유일 경우에는 그 면 섬유의 표면이 OH 셀룰로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그 표면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화학염료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 전처리 공정, 그 염색 공정, 후처리 공정을 설명을 할 때 맨 마지막 쇼핑 공정 뒤에 그 고착 픽싱이라는
고착 처리 과정이 있는데 화학염료에서는 고착 처리는 후처리에서 실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연염료는 천연염색에서는 염색 공정 전 우리가 그 선매염 시에 이온 처리를 해줍니다. 보통 분들이 고착제하고 이온제하고 혼돈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화학염료에서 쓰는 고착제들은 후처리 공정에서 해주는 거고 천연염료에서 써주는 이온 처리라고 하는 것은 매염제 처리를 하는 선매염에서 이온 처리를 먼저 해주시든 매염을 하고 난 뒤에 또 이온 처리를 해주시든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두 개를 섞어서 같이 사용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천연염료에서 그리고 이제 사용량, 아까 쇼핑 공정에서 제가 그 쇼핑제 양을 얼마나 쓰면 되느냐, 실제 그 공장 현장에서는 기계로서 일정하게 계속 그 똑같은 마력수로 기계가 돌아가기 때문에 실제 핸드메이드 손으로 하는 염색보다는 사용량이 적어요. 그렇지만도 우리가 지금 전염색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손으로 계속 그 교환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힘의 정도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쇼핑제 사용량은 통상 물 1리터 기준으로 1g 정도 사용하면 돼요. 그리고 아까 온도 조건은 중온 정도에서 10분간 정도 계속 10분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세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온 처리라고 하는 것은 면섬유 기준으로 면섬유의 표면이 OH셀룰로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플러스 이온을 마이너스 이온을 염액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매염제의 그 효과를 극대화시켜주기 위한 보조제예요. 그래서 이게 섬유 표면이 전부 다 마이너스로 이렇게 이루어져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이것을 이온 처리를 해줌으로 해서 물론 매염 처리를 해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매염 섬유 표면이 마이너스 되어 있는 걸 플러스로 개질을 시켜주는 거예요. 개질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섬유 표면을 이온 처리나 매염 처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플러스 이온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천연염료가 마찬가지로 추출해서 이온성을 구별해 보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마이너스를 띠는 염제가 있고 플러스를 띠는 염제가 간혹 그렇게 띄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매연 천연 색소들은 이온성을 띠지 않는 염제들이 많다. 그래서 매염제도 마찬가지로 물에 녹게 되면은 이가에 플러스 이온으로 돼서 그 색소를 끌어들이고 더군다나 섬유 원단 표면 처리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했기 때문에 이온 처리를 한 거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염색 농도가 달라진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아까 쇼핑제의 주 원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사용량도 말씀드렸고 이온제도 마찬가지. 이온제도 사용량은 온도를 오지르지 않고 상온에서 사용하셔도 되고 온도에 상관없이 높은 온도에서도 사용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또 사용량도 마찬가지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물 1리터 이거는 원단 소재 두께나 중량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통상적으로 이온제 사용량은
물 1리터에 3g 정도 또는 원단이 중량이 무겁고 두껍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 양은 점점 늘릴 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물 1리터에서 3g 정도 사용하시고 처리 온도는 흙의 온도에 물 온도에 상관없다. 그러면 이 이온제의 주 성분은 뭐냐? 컴플렉스 소디움이에요. 소디움 컴플렉스. 복합염제예요. 복합염으로 구성돼요. 그럼 우리가 대표적인 염은 뭐냐? 소금. 소금 외에 또 다른 이온성을 개지를 시켜줄 수 있는 간 플러스 이온을 가진 그런 복합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장 기초적인 염색을 하나 놓고 단순한 그냥 우리가 염액의 물에 염료를 타는 물에 원단을 담가서 색을 물들이는 이런 인식에서 제가 좀 더 전체 공정, 염색 공정, 구치리 공정 구체적으로 좀 이번 시간에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걸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한 번 더 강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염색을 하면은 우선 중요한 것은 물 빠짐이 없는 천연염제를 염색을 하시려면은 반드시 쇼핑제를 쇼핑 처리를 해라. 그리고 그러면 쇼핑제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계면활성제 화학이 아니냐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그 처음에 맞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에서 사용하는 식기 닦는 과일 자체 씻는 퐁퐁이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따지고 보면 다 계면활성제고 우리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샴푸를 쓰고 비누를 쓸 때 계면활성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비누예요. 그런데 가정용 세제하고 섬유 염색용 이 쇼핑제하고는 역할이 달라요. 물론 그 원료 주 성분은 거의 비슷하고 같을지는 모르겠으나 실질적으로 가정용으로 세탁세제로 쓰는 것들은 우리가 세탁 옷에 묻어있는 때를 제거해 주는 데 효과적이고 쇼핑제는 때는 제거를 못 해주지만도 염색을 하고 난 후 섬유 원단에 포착되지 못한 미포착 색소를 풀에 제거해 주는데 그 역할이 커요. 그래서 쇼핑제를 세탁세제로 쓰면은 어떻게 보면은 물 빠짐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때는 제거를 못 해줘요. 반대로 퐁퐁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울 샴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쇼핑의 효과가 적다. 그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염색하실 때 어떠한 시기든 농도 개념을 가지시고 육비 개념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 빠짐을 방지하려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쇼핑을 규정된 대로 너무 과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적당한 양 그렇게 해서 아마 하시게 되면은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물 빠짐에 대해 걱정한 것들이 상당한 그 고민거리가 없어질 겁니다. 아무튼 계속해서 이해가 안 되신 분은 강의를 동영상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참고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